여러분 지방지 역시 계속 문제입니다. 자, 6번 역시 문학이죠. 근데 우연찮게 국가직은 좀 문학이 출제가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이규보 이역설이라는 또 이옥설이죠. 고대 수필이 나왔던 건 또 문학으로 이제 우리가 칠 수가 있는데, 자, 지방직을 보니까 현대시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뭐 어떻게 되든 뭐 내년도에 현대시만 나온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죠? 하나의 좀 케이스를 보는 거니까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여러분들 시는 말이죠, 역시 비유 맞죠? 자, 비유라는 어휘의 개념, 그죠? 개념의 의미, 그죠? 역시 비유는 말이죠. 역시 이제 직유가 있고 직접 비유하는 거죠. 뭐 같이, 은유, 숨어서 비유한다. A는 B이다. 의인, 그죠? 대유, 대신 비유한다. 근데 화리법 있죠? 자, 무생물체를 생물체로 비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풍유, 그죠? 우리가 간접적으로 비판하듯이 비유하는 거 이런 겁니다만은. 자, 뭐 눈에 익으시죠? 정주영의 유리창인데 봅시다.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그죠?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리다라는 바로 유리. 뭐냐? 시는 서술부로 봐야 됩니다. 이해되죠? 시적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자, 열없이 힘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호하니 흐리니까 길들은 양, 길들은 것처럼 직위법의 비유죠.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입김을 호하니까 언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모습이 보여. 맞죠? 그럼 유리는 말이죠. 어때요? 차고 슬픈 것이죠. 이게 어른거리는 거야. 그죠? 그럼 역시 아들의 죽음이죠. 죽은 아들의 모습이 비유되는 겁니다만은, 그럼 유리는 말이죠. 어때요? 죽은 아들을 어때요? 볼 수 있는 공간. 그죠? 그 다음에 있죠. 입김이라는 건 바로 뭐냐? 양 언날개를 파닥거리게 하는 걸 보게 해주는 거. 그죠? 이게 두 개는 현재 기억과 되어있는 죽은 아들을 어때? 약간은 좀 재생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서술을 가지고 활용하면 굉장히 시는 좀 의미 파악이 됩니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물 먹은 별이 어때? 이것은 이제 화자의 눈에 어때요? 좀 뭐랄까 눈물이 맺힌 거죠. 이게 별이 물을 먹은 게 아니고 있죠. 화자가 어때요? 죽은 아버지야, 그죠? 죽은 아들이 아버지로서 화자, 그죠? 자, 아들 생각에 슬픔이 맺혀서 눈물이 맺혔는데 그 눈물 맺힌 눈으로 바라본 별이죠. 그 별은 바로 뭐냐? 죽은 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만은. 보석처럼 어때요? 박힌다 그랬습니다. 직위법의 비유죠. 그렇잖아요. 자, 어찌됐든 말이죠. 자, 요 시에서 현재 기억하고 니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아들의 모습을 재생해주는 그런 이미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밤. 어때요? 결국 외로움이 느껴지는 밤. 맞죠? 이것은 뭡니까? 밤이라는 건 여기서 화자가 슬픔을 느끼는 거죠. 쓸쓸하면서 외롭고 고적한 그런 의미로서, 이미지로서 밤. 오케이? 자, 외로운 데 있죠. 원초적 심정이야. 아들의 모습이 보일까 착각되면 황홀한 심정이 들어. 맞죠? 그래서 이 모순호법의 역설, 대표적인 역설의 표현법이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하 니는 산새처럼 직위법의 비유입니다. 날아갔구나. 그죠? 누가? 자, 네가 죽은 아들이 맞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모습을, 그죠? 어때요? 서술을 봐. 자, 한마디로 날아간 너죠. 직위법으로 비유가 돼 있죠. 한마디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대상이 단절되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산새라는 건 바로 뭘 비유하냐? 직위법이죠. 죽은 아들을 비유한다. 그죠? 다만 산새는 가볍게 날아가죠. 그래서 산새의 역할은 죽음의 이미지가 있고 죽음의 의미가 있지만 죽음의 느낌을 좀 가볍게 해주는 바로 승화의 장치로서, 더군다나 감탄사가 있죠. 우리가 19체험가에 보면 어때요? 아하라는 구행의 감탄사 낙구가 있죠. 월명사 제명모양에 보면 어때요? 누이 여동생의 죽음 때문에 느끼는 슬픔을 승화시켜준다. 그죠? 자, 따라서 말이죠. 어때요? 어찌됐든, 자, 리을은 죽은 아들의 어떤 비유물. 됐죠? 밤이란 건 어때요? 죽은 아들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적막하고 비애적인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보기 역시 19체험가 제명매가죠. 그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바람이 일찍 분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이건 자연의 순리야. 어때? 인간이 때가 되면 죽는 거.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이야. 맞죠? 자, 이분 말이죠. 직위법의 비유죠. 여기, 저기 떨어지는 입이야. 오케이. 그죠? 어느 죽은 대상이야. 그죠? 근데 이제 제명매가니까 누이의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입이라는 거, 입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때요? 날아간 거 산새야. 맞죠? 그러니까 서술의 느낌이 문맥이 유사하면 의미가 유사한 게 시적 의미다. 됐죠? 그런 점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역시 입의 의미와 비유적으로 유사한 거 리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한 나무까지 태어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그죠? 그럼 한 나무까지는 바로 뭘 나타냅니까? 상징이죠. 화자와 그다음에 죽은 누이의 동생이 한 같은 나무가 태어났으니까 이건 같은 부모. 그죠? 혈연 관계를 상징해 주는 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역시 말이죠. 향가, 제목매가죠. 이런 식으로 있죠. 고대시가 현대시가 있죠. 운문이 금년도 지방직에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강서 봤던 어때요? 국가직에서는 이제 고대 수필이죠. 이기보의 이옥설이 나왔지만 이런 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자는 걸 강조드립니다. 됐죠? 자, 그런 점에서 있죠. 역시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쁜 죽은 누이의 동생의 보조관념이죠. 유리창에서 언날개, 물먹어 산새, 죽은 아들을 의미하는데 어찌됐든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자, 비유적 의미가 상통하는 거 있죠. 4번으로 보면 되겠다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의 관계가 다른 걸 찾아. 소재들의 관계입니다. 소재들의 관계. 그죠? 관계라는 건 이제 어때요? 문맥적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하는 거니까. 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것을 보았네. 그 모습이 불쌍해 마음이 매우 아팠어. 개 때문에 어때요? 누가 몽둥이로 개를 때려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대 수필입니다. 이기보 슬견설입니다만은 그죠? 역시 이기보란이 고려시대 문신의 글이 중요하죠. 국가지 지방지 다 나왔단 말이야. 그 말을 두고 내가 말했습니다. 서로 대화체인데 어제 저녁에 어떤 사람이 화로에서 이는 조그만하잖아요. 글쎄 아마 여러분들 요즘은 이가 없잖아요. 그죠? 벼룩 빈대같이 조그만한 거란 말이야. 개는 좀 덩치가 커. 그죠?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걸 보고 마음이 무척이 나빴다. 그죠? 그래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경우는 개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고 그죠? 한 경우는 이를 보고 슬퍼했단 말이야. 그죠? 그저 그 사람은 화를 내면서 말했죠. 아니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 하찮은 존재는 존재가 아니냐. 이는 왜 존재가 아니냐 이거죠. 나는 큰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말한 것인데 그대는 어찌 그런 사소한 것을 죽는 것과 비교하는가? 그렇죠?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인가?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무릇 이게 이제 화자의 의도죠. 살아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양, 돼지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사는 것을 원한다. 모두가 나왔죠. 어찌 큰 것만을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죠? 그럼 이걸로 봐서 화자의 의도는 뭡니까? 역시 슬견. 견은 개죠. 슬이 이입니다. 결국 이의 죽음이나 개의 죽음이나 어때요? 동등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변증적인 접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이겠지. 그래서 이를 들어서 말한 것이지. 자, 어찌 그대로 놀리려고 하는 게든가. 자,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게나. 엄지든 그죠? 저기 새끼손가락인데 어때요? 똑같이 아프다 그 얘기죠. 우리 몸에 있는 것은 크고 작은 마디를 막론하고 그 아픔은 모두 같은 것이다. 더구나 개나 이나 생명을 다 받고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처럼 같이 보고 그죠? 메추리를 큰 대붕의 새처럼 동일하게 보도록 노력하 키워드가 나오죠. 역시 동일하게 보는 거 그죠? 그래야만 이것이 참된 도를 알게 된 것이고 맞죠? 역시 국가직에서도 이구이보의 이옥설 지붕을 다스리는 수필이었죠. 고대 수필. 근데 여기서는 슬견설로서 어때요? 이와 개의 이야기입니다. 강조된 키워드가 뭐죠? 역시 동등하다. 이해되죠? 우리가 사이즈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와 이의 관계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렇죠? 자, 개와 이의 관계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개는 어때요? 역시 이제 작은 거 사이즈가 그죠? 미물. 그 다음에 개는 큰 거 그죠? 육중한 거. 자, 벌레나 개미는 똑같이 어때요? 미물이죠?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달팽이 뿔하고 소의 뿔, 메추리하고 붕새.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전자는 작은 거, 후자는 큰 거, 작은 거, 큰 거. 맞죠? 작은 거, 큰 거. 사이즈로 비교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벌레나 개미는 똑같이 뭡니까? 작은 거죠. 하프. 그래서 사이즈가 스몰한 거죠. 그런 점에서 문맥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또 한번 우리가 추론컨대 화자의 바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뭐야? 모든 사물의 존재 가치는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에 8번. 역시 이제 지방직도 단순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말이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군요. 그렇잖아요. 어때? 학습의 어떤 영역이 다양하게 된다는 전제하고 있단 말이야. 자, 김희돈의 선언서가 되겠습니다. 공약 3장인데 자, 노란 부분의 단어 중 한자가 역시 한자의 인지 능력을 묻고 있단 말이야. 강조했죠. 한자는 자꾸 써봐야 됩니다. 눈으로 하지 말고. 그죠? 상형 문자니까 그려봐. 한자를 그림을 이해되죠? 응? 금이로 인해 차고 이 거사는 정의 올바름이죠. 인도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 인도 오케이. 생존 그 다음에 존영은 어때요? 어때요? 존엄하게 번영하는 거 맞죠? 자, 인도는 사람의 올바른 길. 존영은 바로 어때요? 존엄하게 번영하는 거. 쭉 가니가면서 정신을 발휘한다. 발휘. 어때요? 한자를 모르면 어때요? 뭐 답을 찾을 수 없겠죠? 이거 7급도 비슷합니다. 궤적이. 배타적인 감정으로 어때요? 일주하지 마라. 일주라는 게 뭡니까? 달릴 주자인데 일주. 벗어나서 달리다. 그죠? 내 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주하지 마라. 한마디로 내 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사소한 감정으로 배타적인 적대감으로 내 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한일자를 쓰는 게 아니고 있죠. 역시 일주, 벗어나다의 뜻으로서 일주 맞죠? 역시 한자에 대한 인지 능력을 묻는 겁니다. 어때요? 한자 인지 능력을 물어. 그죠?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때요? 오답을 주기겠죠. 그렇죠?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여기 해설 나와 있지만 어때요? 일주는 한일자가 아니죠. 일주. 우리가 어때요? 뭘 벗어나다 하면 뭐가 되죠? 이 일자에다가 일탈이 있습니다. 벗어나다. 그렇죠? 오케이? 일탈행위. 그렇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자에 대한 바로 능력을 묻고 있는데 역시 말이죠. 공무원이 될 여러분들 한자에 대한 능력을 묻죠. 왜 그냥 모든 공무원들은 말이죠. 어때요? 하나의 행정 예규나 법규. 그렇죠? 이런 말이죠. 법규에 준거에서 어때요? 공문서로서 문서를 주고받고 공무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들 행정용어들이 거의 보면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로 아무리 순화시켜도 어때요? 일거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한자는 써봅시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있죠. 자, 노란 부분과 어울리는 역시 한자성어입니다. 초승달, 보름달을 보는 사람이 많지만 금음달은 보는 사람이 적고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객창한 등의 쓸쓸함이 느껴지는 어때요? 차가운 어때요? 등불이 느껴지는 창문에. 그죠? 정듣는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그런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 움켜졌고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달을 차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죠? 자, 정듣는 그리워서 잠 못 들어 한다. 그죠? 자, 님은 그리워서 잠 못 드는 거야.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를 묻죠. 자, 동병상련은 어때요? 같이 마음의 병을 겪으면서 상대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 그렇죠? 감정이입에 의해서 어때요? 상호 교감하는 게 있죠. 불림 문자는 뭐죠? 역시 서 있지 않은 문자니까 이심전심. 맞죠? 같은 의미로서 역시 한자에 대한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심심상인 한자성어로서 그래서 이심전심 한자로 보면 이심전심 나올 때 한번 챙겨봅시다. 맞죠? 마음끼리 정하는 거죠. 심심상인은 마음끼리 말이죠. 심심. 그죠? 서로 상자입니다. 새길인자. 그렇죠? 마음끼리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눈끼리 봐도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거 있죠? 무건의 마음이 소통되는 게 바로 이심전심이고 어때요? 불림문자입니다. 어때요? 현재 1번, 2번은 답이 될 수 없죠. 아무튼 정듣는 글에 잠 못 들어 하는 거니까. 그죠? 각골난망은 어때요? 뼈에 사무쳤죠? 뼈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있죠? 잊기 어려운 거죠. 뭐가? 은혜를 입은 거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평생 그죠?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말이죠. 갚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바로 각골난망이죠. 자, 어때요? 자다 깨다 오매. 그렇죠? 자나 깨나 불망 잊지 않다. 뭐야? 님이 그리워서. 맞죠? 자나 깨나 잊지 않은 게 바로 오매불망이죠. 정듣는 그리워 잠 못 들어 한다. 한마디로 오매불망 이런 건 한자니까 말이죠. 한자 인지 능력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뭐 기저가 같죠. 어때요? 여러분 한자 공부 많이 해란 얘기입니다. 그죠? 글쎄 뭐 금년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죠.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서 한자를 빼놓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오는 자다 매는 깨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기는 거죠. 불림문자는 어때요? 불도의 깨달음에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거죠.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죠? 각골난망은 어때요? 입은 은혜를 어때요? 뼈에 새겨서 잊지 않다. 그죠? 언젠가는 은혜를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매불망 하나 읽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역시 영어의 빈칸 추론과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국가직에서도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왔죠. 그럼 앞뒤 내용을 다 조합을 해야 돼요. 그죠?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가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느끼기만 하면 그는 당장 주저앉게 돼 있었다. 자,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그저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다니며 그를 향해서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되었다. 나는 그가 주저앉고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렸던 어떤 미신적인 오케이 봐봐요. 자, 괄호 채우는 거죠. 자, 나는 그가 주저앉은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듯한 어떤 미신적인 뭐뭐 맞아. 맞죠? 자, 봄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문맥적으로 봐. 뭐뭐 하고 말 듯한. 맞죠? 어떤 필이 오는 거야. 내가 그가 주저앉은 거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겠다는 건 미신적인. 미신이란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그죠? 뭔가 있죠? 약간 좀 뭐랄까 홀리는 느낌. 맞죠?
이것만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그죠? 뭐뭐마저 느끼며 열렬하고 우렁찬 환영을 했다에 바로 문맥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이죠. 그가 주저하는 거 보면 나도 주저하는 것 같다.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어. 괄호에 채울 내용. 그죠? 앞뒤 두 내용을 조금 더 욕심을 내봅시다. 내 고독한 환호에 딴 사람도 합세를 해주었으나. 그죠? 푸른 마라토너 뒤에도 또 그 뒤에도 주자는 잇따랐다. 골 주저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상원하고 나니 손바닥에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박완서님의 어떤 소설이 나오죠. 꼴찌에게 보내는 바로 갈채인데 역시 이제 소설을 주고서도 소설의 내용보다는 그렇죠. 역시 이제 국어적인 능력, 즉 문맥적으로 이제 앞뒤 내용을 채우는 거. 역시 공문서를 쓴다. 여러분들 어때? 공문서를 쓰는 것도 직접 요즘은 이제 직접 쓰는 거 아니고 이제 워딩이지만 여기 공문서도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거 있죠. 글 쓰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아마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묻는 유형인데 자, 뭔가 있죠. 여기에 맥이 맞는 거. 다시 한번 눈여겨봐요. 그죠? 자,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왠지 나도 주저앉은 것 같은 어떤 미신적인 보이지 않는 자, 쏠리는 힘. 맞죠? 느낌. 그래서 실로 열렬하고 우렁찬 환영을 했다. 뭐뭐마저 느끼며 그랬죠? 뭐뭐마저 느끼며니까 자, 문맥적으로 고립감, 연대감, 절망감, 사명감 어때요? 고립감, 연대감, 절망감, 사명감. 자, 그러니까 고립감은 혼자 완전 단절되는 거죠. 절망감은 어때요? 희망을 안 느끼는 거죠. 사명감은 해야 된다는 어떤 옵션.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열렬하고 우렁찬 환영을 했으니까 그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대해서 뭔가 있죠. 내가 피를 느낀 거야. 그죠? 고립감 안 맞죠? 절망감 아니죠? 뒤에 보니까 어때요? 환영을 하고 우렁찬 환영했다? 절망감이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봐서 아무래도 조금 그나마 주어진 선택지에서 연대감. 그죠? 연대감의 맥이 가장 적합성이 있겠더라. 그랬습니다. 글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중요한 건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다 하는 걸 측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말이죠. 나는 그가 주저앉은 것도 봄으로써 내가 주장을 말 듯한 이거 부분으로 보아서 상대방과 자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 이해되죠? 괄호니까 앞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역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연대감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제 여기까지 쭉 보니까 물론 이제 5문항을 쭉 보면서 이제 봤습니다만은 어때요? 다양한 이제 소양을 측정하는 거, 그죠? 비단 어휘 어법뿐 아니라 문맥적으로 말이죠. 일단은 단어 어휘의 문제입니다만은 구조적으로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 한자성 확인합시다. 각골란망의 뜻 확인합시다. 자, 불림문자의 뜻. 아까 봤죠? 불림문자 같은 게 이심전심 또 하나 심심상인. 마음길에 서로 새기는 거 같은 의미로서. 동병상련의 뜻. 감정이입이 전제가 됩니다. 그다음 오매불망한 잔악계나 있지 않다. 그리움 속에서. 제가 그래서 말이죠. 하나 챙기면 전전반칙이 있죠. 한마디로 있죠. 어때요? 뒤집을 전자 이해되죠? 그죠? 자, 몸을 뒤집으면서 전전반측, 그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있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래서 오매불망 때문에 어때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전전반측이다. 아마 여기까지 확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성 확인됩니다. 자, 유달리 한자가 많이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말이죠. 어때요? 일주 이런 것도 있죠? 어때요? 일탈 어때요? 내 빼는 거, 내 빼서 달리는 게 일주가 되니까. 자, 그러니 확인할 수 있고 김희동의 선언서도 나왔다는 거 역시 확인되죠? 그렇다면 이제 말이죠. 우리가 뭐야? 김희동의 선언서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제시문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측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소홀히도 김희동님 선언서까지도 지방직의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는 걸 상기하시고 관심 가지고 꼭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이래서 이제 수능식 공무원 시험이라고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규보 슬견설 그렇죠? 고대 수필이 역시 중요하다고 높다는 거 역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있죠. 여기 나온 소재들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어때요? 운문으로서 현대식 고대식까지 다 출제가 됐다 하는 걸 상기해 봤을 때 역시 문학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문학을 가지고 결국 연계를 다 하죠. 통섭적으로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출제합니다. 역시 문학을 통해서도 어휘, 문장을 통해서도 어때요? 문학을 통해서도 문장력 이해되죠? 표현력 이런 걸 묻죠. 자, 이 점을 보면서 복기해 보시고 자, 다음 강에서 한번 연속해서 지방직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